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리기능장 홍윤경입니다. 중식 이론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중식의 2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중식의 밥 조리로 들어갑니다. 자, 역시 우리 한식에도 밥이 있지만 중식에도 밥도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중식의 밥 요리다 그러면 뭐 덮밥류, 볶음밥류 뭐 다양하게 많죠. 자, 그러면 밥 조리의 종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중식의 덮밥류는 송이덮밥, 마파두부덮밥, 잡채밥, 잡탕밥 이런 게 있고요. 볶음밥류로는 새우볶음밥, 게살볶음밥, 삼선볶음밥, 카레볶음밥, 엑소볶음밥 뭐 종류가 워낙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중식에서 사용되는 곡류로는 쌀, 그 다음에 옥수수, 보리, 밀, 뭐 이런 것 등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밥 짓기 한번 볼까요? 밥은 일단 물을 기본으로, 이제 불린 쌀. 자, 불린 쌀과 물량이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은 불린 쌀과 그 다음에 불린 쌀과 물과의 양은 뭐 어떻게 1대1 비율로 안 불린 쌀은 어떻게 해요? 1대1.2 비율로 맞추는데 볶음밥용은 물을 좀 적게 잡아야 된다. 왜냐? 볶음밥은 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밥이 좀 고슬고슬하게 질지 않게 지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설명드렸듯이 불린 쌀일 경우에는 불린 쌀과 물과의 비율을 동량 1대1로 해주시고요. 만약에 불리지 않았다 그러면 쌀 비중에 1대 1.2 정도의 비율로 물을 맞춰서 밥을 지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중식 조리 기능사 시험 메뉴로도 새우볶음밥이 있거든요. 그것도 직접 밥을 지어서 조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밥을 고슬고슬하게 잘 짓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볶음밥을 얼마나 맛있게 조리 과정에 맞춰서 하는지 이런 것 등을 다 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쌀의 종류와 특징, 건조량에 따라서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겠다. 그 다음, 조리법에 따라 불의 세기를 조절해서 가열 시간을 조절하거나 뜸을 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불세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솥밥, 냄비에다 밥을 짓는다 그러면 강, 중, 약, 뜸 요 네 가지 과정은 꼭 거쳐야 되겠죠. 불세기, 강, 중, 약, 뜸 요 과정으로 거쳐서 밥을 지으시면 되고 물량 잘 맞추시면 맛있는 밥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중식의 면 조리로 나오네요. 자, 면의 종류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중식에 있어서 면은 여러분들 늘 또 가끔 뭐 사 드시기도 하는 자장면, 짜장면, 유니짜장면, 짬뽕, 울면, 기스면, 사천탕면 이런 것 등이 따뜻한 온면에 속하고요. 기스면이라고 드셔보셨나요? 기스면은 닭고기 육수에다가 닭 가슴살이나 닭고기를 찢어서 넣은 담백한 그런 따뜻한 면이 되겠습니다. 사천탕면 마찬가지로 뭐 해산물이라든가 채소 이런 것 등을 푸짐하게 넣고 끓인 따뜻한 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냉면은 냉짬뽕, 그 다음에 중국식 냉면 이런 것 등은 차갑게 먹는 냉면이다. 그래서 온면과 냉면 두 가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냉채 조리인데요. 자, 냉채의 정의 및 특징. 냉채라고 하는 건 냉자가 차가울 냉자죠. 그렇기 때문에 차갑게 나가야 되는 음식인데 지역에 따라서 뭐라고 부르냐 냉채를 냉반 또는 양반, 냉훈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래요. 중식에서는 맨 처음 요리는 4도씨 정도로 차갑게 해서 내가는 것인데 이것을 냉채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4도씨. 냉채가 아까 얘기했지만 차가울 냉자를 쓰기 때문에 뜨뜻하거나 미지근하게 나가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그래서 보통 4도 정도가 되어야 가장 맛있는 온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냉채 4도씨. 자, 냉채는 식사 처음에 먹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메뉴로 구성을 해야 되고요. 이후에 나오는 요리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리입니다.
냉채를 만드는 재료는 매우 신선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잘 체크하신다 그러면 아주 훌륭한 냉채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러면 재료의 종류별 냉채 조리법을 보겠습니다. 자, 고기를 활용한 오향장육, 그 다음에 쇽기, 산동식 닭고기 냉채, 빵빵지, 사천식 닭고기 냉채, 그 다음 해산물을 이용한 오징어 냉채, 해파리 냉채, 전복 냉채, 관자 냉채, 왕새우 냉채, 삼선 냉채, 삼품 냉채, 오품 냉채, 예, 그 다음에 채소류, 버섯류를 활용한 봉황 냉채 또는 뭐 송황 냉채라고도 해요. 봉황을 막 그리는 거죠. 여러 가지 채소나 버섯 이런 것 등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냉채의 종류별 냉채 조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중국식 이제 중국 볶음 조리예요. 그래서 볶음 조리법에 대해서 아까 일부 시간에도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언급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아까 초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재료를 이제 볶는데 짧게 볶는 과정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주실 것은 짧게 볶기는 하지만 지금 보시면 차오라고 하는 조리법으로 활용한 음식은 부추볶음 또는 부추잡채라고도 우리가 표현하는데 부추볶음, 부추잡채, 당면잡채, 고추잡채 뭐 이런 것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재료를 볶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차오라는 뜻이 팬에 기름을 넣고 센 불이나 중간 불에서 짧은 시간에 조리를 하는 방법이고요. 비타민이나 영양소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료와 조미료의 맛이 어우러지게 조리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초와 또는 차오와 대별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류예요.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보세요. 이 류의 조리법으로 활용한 음식에는 라조기, 대표적인 류산슬 할 때 이 류가 요 류예요. 아셨죠? 류산슬. 조미료에 재워둔 재료들을 기름에 튀기거나 삶거나 찌는 요리다. 조미료를 사용해서 걸쭉한 소스를 만든 요리 위에 부어주거나 버무려내는 요리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볶아서 활용하는 방법은 비슷한데 초라고 하는 조리법은 전분이 들어가질 않아요. 하지만 류 같은 경우는 전분물, 물녹말을 사용을 해가지고 걸쭉한 소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붓거나 버무려내는 요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차이점은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초와 류의 볶는 그 차이점,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작, 짜. 아까 1부에서 제가 시험 문제로도 나왔었죠? 자장면. 자, 팬에 기름을 넉넉하게 넣고 센 불에 튀기듯이 조리하는 방법을 작 또는 짜라고 한다. 자, 폭 또는 빠오라고 해서 대표적인 예의 조리법으로는 궁보게정 또는 궁보게정은 게자가 닭게자고요. 거의 조리법은 똑같은데 닭 대신에 돼지고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궁보육정, 소고기도 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조리법을 폭이라고 하는데 재료를 1.5cm의 정육면체, 주사위 모양, 주사위보다 조금 크다고 보면 되겠죠. 주사위 모양, 정육면체 1.5cm 정도로 썰거나 가늘게 채를 썰어서 꽃 모양으로 만들어 칼집을 내어 준비한다. 칼집을 낸 재료들을 뜨거운 기름이나 물, 탕, 기름 등과 빠른 속도로 솥에 섞어 부드럽고 아삭한 질감을 살리는 조리법을 폭, 빠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 또는 찐, 그러면 난자, 완스 뭐 이런 것 등이 거기에 속한다라고 하네요. 난자, 완스, 완자를 빚어서 먼저 기름에다가 앞뒤로 우리나라 전처럼 지지죠. 팬에 기름을 두른 후 지지는 조리법을 얘기합니다. 한국의 전과 같은 조리법인데 전보다는 기름을 좀 더 많이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네, 이 정도 볶음 조리법이 되겠습니다. 초, 류, 작, 폭, 전. 자, 그럼 이번엔 후식이네요. 자, 후식이 나오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벌써 끝나가는 것 같아요. 자, 후식도 중식에서는요, 더 따뜻하게 먹어야 되는 후식이 있고 차게 먹어야 되는 후식이 있습니다. 자, 더운 후식, 따뜻하게 먹어야 되는 후식은 이것도 역시 생소하지 않을 겁니다. 빠스. 자,
사과 바스, 고구마 바스, 옥수수, 바나나, 딸기, 은행, 찹쌀떡 뭐 이런 것 등을 다 바스라고 하는데 바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 누에고치 아시죠? 누에고치에서 씨를 뽑을 때 나오는 그 형상을 닮았다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사과 바스, 고구마 바스 이렇게 설탕을 시럽처럼 만들어서 녹여서 거미줄처럼 이렇게 만들어내서 달콤하게 먹는 그런 음식인데 이거는 따뜻하게 먹어야 되는 더운 후식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 후식, 이건 시원하게 먹어야 되는 후식인데 첫 번째가 행인두부. 행인이라는 것은 살구씨를 의미합니다. 살구씨. 행인두부, 메론, 시미로, 망고, 시미로, 홍시 아이스 그랬어요. 시미로라고 하는 건 타피오카 아시죠? 타피오카, 펄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런 것 등을 좀 쫄깃쫄깃한 맛이 있는데 이런 것 등은 좀 차갑게 먹어야 되는 후식이다. 그냥 가장 쉬운 일례로 이걸 문제로 내자면 다음 중 중식에 있어서 후식 중에 더운 후식이 아닌 거 또는 차게 먹어야 되는 후식은 뭐 이런 식으로 대별해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운 후식류와 찬 후식류의 종류를 알아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언급하네요. 더운 후식류의 조리는 고구마, 은행, 바나나, 옥수수 어떤 거로든 바스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후식은 모양과 향에도 신경을 쓰며 여러 식재료를 사용해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냅니다. 마지막엔 달콤하게 마무리하는 거죠. 모든 식재료를 이용하여 대부분 더운 후식류를 만들 수가 있고요. 식후에 먹기 때문에 역시 부담스럽지 않은 양을 너무 많지 않게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찬 후식류 조리법입니다. 모든 식재료를 이용하여 대부분 찬 후식류를 만들 수 있고요. 찬 후식류의 대표적인 것은 행인 두부, 그 다음에 시미로, 과일 이런 것 등을 예를 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벌써 이제 중식의 후식 조리까지 다 배웠고요. 우리가 중식의 여러 가지 조리법들 뭐 이런 것 등을 지금 쭉 훑으면서 짧게 요약본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빨리 틀어놓고 머릿속으로 빠르게 입력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확인학습 들어가겠습니다. 1번 재료에 조미료를 재워둔 후 기름에 튀기거나 삶거나 찌는 방식의 볶음 요리 조리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작, 폭, 류, 전 이렇게 나왔어요.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네, 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까 류산슬 대표적인 메뉴 말씀드렸었죠. 자, 두 번째 누에고치에서 씨를 뽑는 모양에서 유래된 중식 후식으로 옳은 거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죠? 뭐죠? 네, 다양한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바스다. 예, 이렇게 해서 정답 바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학습까지 모두 다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잘 들으신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다 공부한 내용 모두 다 나올 수 있도록 저도 많이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